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김광수입니다. 오늘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안 설명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세입 예산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의 감소와 지방세수의 악화로 지속적으로 교육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 운영이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반영해서 2026년 본 예산은 2025년 당초 예산 1조 5,973억 원보다 185억 원이 줄어든 1조 5,788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본 예산 대비 1.2%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26년 세출 예산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성과가 부진한 사업 및 유사 중복 사업은 폐지 통합하는 등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6년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교 중심이 교수학습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교 운영 경비, 경상 경비는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하여 교육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도 본 예산의 세입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중액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등 증감내역과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인 지방교육세, 도세,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등이 증감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입 재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기금, 설립기금, 안정화기금, 정부화기금 등 총 1,036억 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와 함께 기초학력 제고, 유아교육 및 보육지원, 방과 후 초등교부금 강화, 특수교육 확대, 교육 현안 필요한 재정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사업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재정사업 관리 효율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시급한 교육 현안과 학생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는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약 사업으로 시행하던 드림 노트북 예산 같은 게 줄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진로 지원 것도 이제 줄였지 않습니까? 예, 공약이 끝나는 거니까 꽤 줄었죠, 그게. 네, 한 200억 정도. 예. 25년 그 11월 3일 기준으로 해서 신규 사업에 38건, 폐지 사업 93건 등을 해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 그 30%를 절감을 했습니다. 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부서 일괄적으로 이게 재임기가 내년 6월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관해서 말씀드리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교육감이 되든 추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 이 구조는 추경을 전제로 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로 들어주시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방채 부분을 고민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참 어려운 게 지방채는 주로 시설만 이제 하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금액도 그렇고 활용 방안도 그렇고. 그런데 시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전임자가 계획해 놓은 것도 추진 중이거나 손을 못 댄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여기 표현이 됐을 겁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정리를 좀 하겠다. 매듭을 지으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 너무 이제 벌려만 놓으니까 일러는 우리 시설과도 골치 아프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고려됐고 그런 갈등에서 정말 지방채를 낼 거냐 말 거냐 엄청 고민했던 건 사실입니다. 혹시 기금에서 사용할 재원 같은 건 좀 거의 다 썼습니다. 이제 거의 다 썼습니다. 그나마 작년까지 견뎠던 건 그래도 기금이 좀 있어서 좀 견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 제주도교육청이 교육재정 예산이 이렇게 된 배경에는 제주도, 인천, 광주 등 몇 군데를 뺀 나머지 교육청의
통장에 있는 기금이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너네 기금을 다 써라. 예, 그게 이제 기금이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제주도나 광주나 인천 같은 데는 지금 상당히 어려워 있어서 광주, 인천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교육감끼리 당신의 부채 낼 거냐 안 낼 거냐 하면서. 그런데 이제 서로 눈치만 보다가 세 군데 아무 데도 안 내네요. 예, 그냥 뻐기고 있습니다. 지금. 배경은 아까 말씀하신 내년 추경을 아마 염두에 둔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감소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취임한 이후로는 계속 감소됐습니다. 예. 근데 우리 기자님들 그 배경이 제가 취임하기 바로 전 한 3년이 교육 예산이 너무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또 역할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 취임할 때 추경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참 여유가 있었거든요. 제주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단의 객관성, 중립성, 그다음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또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등 좀 조사 절차 전반에 대한 어떤 공적 검증 필요성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사 대상별, 조사 항목, 그다음에 진상조사단이 확보한 자료와 검증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다음에 또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조사단이 조사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가장 그래도 신뢰도가 높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때 이제 발표를 하겠다 한 말씀을 드려왔는데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해서 발표가 되면 만약 그 발표가 또 불신이 있다거나 등등 한다면 제가 그때는 제가 감사 요청하겠습니다. 내부 감사가 아니라 외부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법에는 그런 게 많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만약 불신이 생긴다면 제가 요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상조사반 이름을 정정하겠습니다. 일단 교권 침해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저도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거죠. 만약 교권 침해에 따른 우리가 이제 유가족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등은 있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유족하고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이나 생활 지도에 있어서 자존감이 참 강한 편이다. 그래서 남하고 이론하지 않은 이런 뭐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빨리 노출이 돼서 어떤 치료하거나 처방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곤 한다 하는 얘기는 대주중 사건 이전 이 기자실 여기서도 우리 교권 서희초 사건 이후에 교권에 관한 얘기 때 제가 수없이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는 제 경험에 의해서 한 얘기인데 이게 어떤 오해를 불러와서 국정감사에서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는 그걸 오해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분 어떡할래 하길래 그러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하지만 내 의도는 어떤 안타까움의 표현이었지 어느 어떤 낭자를 한다거나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걸 밝힌다는 얘기 이미 사과를 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겁니다. 이 얘기를 저 유족한테도 얘기를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유족도 이해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족이 하신 말씀 중에 담당자를 이제 바꿨다 하는 부분, 그거는 이제 사실 그분이 교장발령 받아갔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장발령 받을 기회를 놓친다는 것도 이상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업무는 항상 사람이 바뀌어도 지속된다는 것,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순직. 그거는 맨 먼저 장례식장에서 차관님하고 저하고 장례식장에 갔을 때 미망인이 맨 먼저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은 행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순직이 이것 때문에. 자칫 잘못,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상조사반 결과를 예를 들어서 사전에 어수룩하게 발표했을 때 제주시 교육지원청에서 교권보호위원회에 어떤 영향을 줬다면 더 큰 일이겠죠. 이렇게 어떤 이 진상조사 결과를 가지고 다른 어떤 결정하는데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철칙입니다. 이게 경찰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발표를 함으로 해서 경찰 조사가 달라진다고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조심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조사는 아마추어들입니다. 프로가 아닙니다. 어떻게 구성을 되더라도 경찰이 프로지요. 예, 사실은. 그래서 제가 경찰 조사 이후로 이걸 발표를 하겠다. 그중에 열심히 진상조사반들의 활동을 한번 믿어봐라 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그때 잘못되면 저는 과감하게 외부 감사 요청할 겁니다. 최근 교육감님께서 KBS 집중 토론에 나와서 하신 발언을 두고 교원단체들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제 진상조사 단장을 맡은 감사관이 문제 제기를 한 쪽에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로 발언을 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이 감사관이 한 발언이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지 잘못된 발언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제가 이미 사과한 부분 아닙니까? 국정감사에서. 그 아마 감사관이 제가 사과한 걸 몰랐던 모양이에요. 아마. 거듭 지금도 만약 그거에 대해서 모든 선생님들하고 보진 않지만 저하고 생각을 달리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사과드립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제 임기 중 드림 노트북 중학교 1학년 때 들은 거는 마감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된다면 이건 아마 의회 의결이 있던가 뭐 등등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되는 방법은 아마 내년 추경으로 가야 될 겁니다. 만약 의회가 이제 요구를 한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든가 드림 노트북을 가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가 계속되긴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어떻든 제 공약 이거는 끝났으니까 당장은 삭감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드림 노트북은 100억입니다. 100억. 120억? 예, 120억.